여러분, 정부가 투자하는 산업에 내 노후 자금을 함께 묻는다면 그보다 더 안전한 재테크가 있을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산업 육성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반도체 산업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키워줄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 내 돈을 묻는 것. 이것만큼 안전한 재테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도움되는 노후 재테크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선점한 나라가 미래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도 이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반도체에 투자하고 키우고 있습니다. 국가 경쟁력이 걸린 산업이기에 정부가 보증하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모은 노후 자금,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이라면 한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노후 자금의 가장 안전한 투자법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반도체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반도체를 국가 생존 산업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한 나라의 경제와 생존을 좌우하는 전략 산업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지금 반도체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도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자국에서 생산하기 위해 CHIPS 법이라는 특별법까지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수십조 원을 지원하고 세금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정부 차원에서 수백조 원을 투자해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만은 어떨까요? 이미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은 사실상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을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반도체를 선점한 나라가 미래의 경제 패권을 가져가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스마트폰, 인공지능, 로봇 등 반도체가 없는 산업은 없습니다. 모든 산업의 중심에 반도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즉, 반도체 산업이 흔들리면 대한민국 경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민간 기업에만 맡겨두었다가는 언제 세계 시장에서 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국가 생존 산업으로 지정하고 정부가 직접 투자와 지원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간 기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도체 산업은 정부가 책임지고 키우는 국가 전략 사업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직접 투자하고 보호막을 치고 있는 산업이라면 투자자로서 우리에게도 안정적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국가가 키우는 산업,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반도체 산업은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시니어 세대에게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 하는지, 어떤 정책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재명 정부는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국가첨단 전략산업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전략 산업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반도체가 대표적인 지원 대상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하도록 맡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법적으로 산업을 지정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든 것이지요. 이 법을 통해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처리, 설비 투자, 연구개발까지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과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를 단순한 민간 산업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고 키우는 산업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정부는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정부 예산 수십조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민간 투자까지 포함하면 총 500조 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안에는 반도체 생산 공장뿐 아니라 소재 기업, 장비 업체, 연구소, 대학 등이 함께 입주하게 됩니다. 모든 생산과 연구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입니다. 반도체 기업들은 공장을 짓거나 연구소를 설립할 때 정부로부터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할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줄어들어 신규 사업에 도전하기 쉬워지는 것이지요. 네 번째는 인재 양성입니다. 반도체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 인력 부족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계약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정부와 기업이 함께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졸업 후에는 반도체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 프로그램까지 운영됩니다.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술 경쟁이 심한 반도체 산업에서는 R&D 투자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 확보를 위해 국책연구소와 민간 기업에 수천억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은 단기 정책이 아닙니다. 정부는 향후 10년 이상 반도체 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처럼 법적 근거부터 자금 지원, 인재 육성, 연구개발까지 모든 분야에서 국가가 반도체 산업을 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부 정책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키우겠다고 약속한 산업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투자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정부 지원이 집중되는 산업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이면서도 정부가 직접 보호막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투자자에게는
더욱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투자하고 보증하는 산업, 그 자체가 믿을 수 있는 성장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부가 키우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왜 여러분 같은 시니어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정성 때문입니다. 시니어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괜히 투자하다가 노후자금 잃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 때문에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시 젊은 시절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는 원래 투자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한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은행 금리로는 자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답은 분명합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키우는 산업, 즉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이 노후 자금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법을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면서 장기적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한 산업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나서서 보호막을 쳐주는 산업이라면 노후 자금을 맡겨도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요한 점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고 해서 기업 주식을 직접 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니어 투자자에게 개별 주식 투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심리적 부담도 큽니다. 그 대신 여러분은 ETF나 펀드 같은 안정적인 금융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ETF는 여러 기업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기 때문에 한두 기업이 부진하더라도 전체 상품이 무너질 걱정이 없습니다. 리스크가 분산된다는 뜻이지요. 정부가 키우는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배당 ETF를 선택하면 정기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생활비를 보조하는 고정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ETF나 펀드 상품은 증권사 창구나 모바일 앱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산 전체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자금 중 일부만 안정적인 정부 지원 산업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지키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내 돈을 정부 보호막 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안정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지키는 산업이 망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면 기업들은 생산과 연구를 늘리고 산업 전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ETF와 펀드의 가치도 함께 오르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정부 지원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정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투자는 빠르게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후 자금은 오래 안정적으로 지키고 불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보증하는 산업은 시니어 투자자에게 가장 안전한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투자로 노후 자산을 잃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부 산업과 함께 내 돈을 조금씩 불려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키우고 있는 반도체 산업, 그 산업에 여러분도 함께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투자하면 좋을까요? 이제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실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업 주식을 직접 사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상장 지수 펀드, 즉 ETF나 전문가가 대신 운영하는 펀드 상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먼저 상장 지수 펀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는 여러 기업을 하나로 묶은 종합 투자 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에 가입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미국의 엔비디아, 대만의 TSMC 등 세계 주요 반도체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기업에 나눠 투자하기 때문에 한 기업이 부진해도 전체 상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 분산입니다.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타이거 반도체 톱10 상장 지수 펀드가 있습니다.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조금 더 넓게 투자하고 싶다면 소액스 상장 지수 펀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미국과 대만 기업에도 함께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이런 상품들은 증권사 창구에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원에게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하고 싶다고 그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하실 수 있다면 비대면으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에는 별다른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보유하면서 산업이 성장할 때마다 자산이 자연스럽게 함께 커지게 됩니다. ETF 외에도 펀드 상품이 있습니다. 펀드는 전문가가 여러분 대신 기업을 골라서 운영해주는 상품입니다. 직접 선택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펀드 상품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배당이 지급되는 상품입니다. 배당 상장 지수 펀드를 선택하면 매달 혹은 매 분기마다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배당금은 생활비에 보탤 수 있는 안정적인 현금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자금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배당 상품은 이런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노후자금 전부를 투자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산 중 일부만 이런 안정적인 상품에 분산 투자하시면 됩니다. 소액으로 천천히 시작하셔도 됩니다.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 내 돈 일부를 투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반도체 산업에 투자한다는 것은 정부 보호막 안에서 내 돈이 안전하게 자라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가 키우는 산업과 함께 노후 자금을 조금씩 성장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정부가 투자하고 보호하는 산업에 내 노후 자금을 맡기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한 재테크라는 점, 이제는 아셨을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산업이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산업이 바로 여러분 노후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식이 어렵고 투자가 두려우셨던 분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정부가 키우는 산업과 함께하는 방법을 조금은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반도체 산업은 결코 한 기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가 키우고 있는 국가 산업이고 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여러분의 노후 자금도 천천히 안전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국가와 함께 여러분의 자산이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노후자금, 이제는 정부가 키우는 산업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